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현대의 복잡한 갈등과 기술 문명 앞에 다시 섰다면 그는 아마도 세련된 해답을 내놓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며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테스 형과 그의 제자들이 현대의 난제들을 마주했을 때 펼칠 철학적 실천 6가지 관점. 1. 전 세계 평화. 너 자신을 알라는 국경을 넘는 질문.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선다면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 양측의 정의가 얼마나 취약한 논리 위에 서 있는지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애국심이나 역사적 정당성이 실제로는 검토되지 않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이려는 저 적군이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지키려는 정의가 보편적 선과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도덕적 훈계 대신 적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철학적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 기아와 행복. 소유의 확장인가, 영혼의 돌봄인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기아 문제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는 역설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는 현대인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타인의 몫을 빼앗는 구조적 폭력을 영혼의 질병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는 굶주리는 이들에게 빵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넘어 배부른 자들이 느끼는 가짜 행복의 허상을 비판할 것입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영혼의 탁월함을 보장하는가? 라고 묻겠지요. 그에게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는 소박한 삶 속에서 얻는 정신적 충만함이 대중화될 때 비로소 탐욕에 의한 기아가 사라질 것이라고 역설할 것입니다. 3. 문명과 자연의 조화. 기술이라는 동굴에서의 탈출. 소크라테스는 현대의 눈부신 기술 문명을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할지 모릅니다. 스마트폰과 AI라는 그림자에 매몰되어 자연이라는 실제를 잊고 사는 인류에게 그는 다시 자연의 섭리를 관조하는 삶을 권할 것입니다. 문명과 자연의 조화는 정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공학적 설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때 가능합니다. 그는 자연을 파괴하며 세운 문명이 인간의 영혼을 더 이롭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이 곧 자기 자신과의 공존임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4. 질병 퇴치와 건강.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치유. 질병과 건강 문제에 있어 소크라테스는 현대의학의 기술적 성취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삶을 지배하는 현상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은 건강의 개념을 육체적 무병장수에서 정신적 안녕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는 질병을 퇴치하는 것만큼이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는 용기를 가르칠 것이며 진정한 건강이란 영혼과 육체가 이성의 통제 아래 조화를 이루는 상태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5. 우주와 외계인. 광대무변한 무지의 확장. 소크라테스가 외계 지성체와 마주한다면 그는 당황하기보다 기뻐하며 특유의 문답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에게 외계인은 정복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는 우주의 크기에 압도되기보다 그 광대한 공간만큼이나 깊은 인간 내면의 무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외계인에게도 당신들의 행성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겠지요. 지구인과 외계인의 소통은 기술적 전파 송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성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공유하는 우주적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지구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우주적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6. 지혜의 결집.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뉴 아카데미아. 소크라테스는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과 교육 체계를 설계하여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기후변화나 전염병 같은 실무적 문제에 대한 논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들의 지혜가 오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등의 쇠파리, 성가신 사람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이 완벽한 시스템이 정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스승의 질문과 제자들의 체계가 만날 때 인류는 비로소 상대를 얕보지 않는 겸손한 지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그는 화려한 마법을 부리는 대신 우리 손에 거울을 쥐어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테스 형이 현대 정치 지도자들의 멱살을 잡고 던질 법한 뼈 때리는 질문 리스트,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숨에 본질로 끌어내리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질문에 앞서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다면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앙또 프로토콜 질문 10선. 1. 전쟁의 명분에 대하여 당신이 주장하는 국익이 인류 전체의 보편적 선보다 우선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국가가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2. 진정한 승리에 대하여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인가? 아니면 상대를 설득하여 친구로 만드는 것이 승리인가? 전자는 영원히 적을 남기지만 후자는 평화를 남기지 않겠는가? 3. 지식과 권력의 관계. 당신은 국가를 경영할 지식이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권력을 유지할 기술이 있다고 믿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통치자인가 아니면 기술자인가? 4. 경제적 풍요의 목적. GDP 수치를 높이는 것이 국민의 영혼을 더 탁월하게 만드는가? 배부른 노예와 배고픈 자유인 중 당신은 국민을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는가? 5. 민주주의와 대중성.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항상 옳은 결정인가? 군중의 환호가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군중의 노예인가? 6. 기술과 도덕의 괴리. AI와 핵무기를 다루는 인간의 도덕성은 그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가? 도구는 신의 영역에 닿았는데 그것을 다루는 마음은 여전히 동굴 속의 짐승과 같지 않은가? 7. 자연에 대한 태도.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당신의 오만함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8. 질병과 삶의 가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만큼 품위 있게 죽는 법을 가르치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9. 타자에 대한 존중. 당신은 반대파나 적대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았는가? 상대를 얕보지 말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존을 논할 수 있는가? 10. 지도자의 자격. 당신은 퇴임 후에 어떤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화려한 기념비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영혼에 심어놓은 지혜의 씨앗인가? 테스 형의 질문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는 시작점이겠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